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간헐적 단식, 줄여서 간단을 할 때 이 단식 중에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안 될까요? 제로콜라는 괜찮을까? 아메리카노는? 오늘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는 시원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단식기에 먹어도 되는 것들 그냥 하나씩 리스트를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씩 말씀드리면 정말 수백, 수천 가지 음식이 일일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럼 한도 끝도 없으니까 물고기 하나하나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아시면요, 혼자서도 다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원리만 아시면 돼요. 자, 우리가 뭔가 먹으면 거기서 당이라는 에너지를 뽑아내고요, 그 당이 혈액 안에 돌아다니는 거를 혈당이라고 합니다. 자, 뭔가 먹어서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돼요. 이 인슐린은요, 당을 혈관에서 세포 안으로 배달해주는 택배 기사님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 당이 혈관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고요, 이게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당이 들어가서 지방합성이 활성화되겠죠. 더 요약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자, 뭔가를 먹어서 이 혈당이 오르게 되면 인슐린이 나오고요, 이 인슐린이 지방합성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슐린이 자꾸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겨요. 자, 그러면 인슐린이 계속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더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뭔가 냄새를 많이 맡다 보면은 그 냄새 익숙해져 가지고 냄새가 아예 안 나죠. 더 강한 냄새를 맡아야 그 냄새가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인슐린이 자꾸 많이 나오게 되면 인슐린이 더 많이 나와야 그 인슐린이 겨우겨우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지방합성이 더 활성화되겠죠. 자, 그래서 생각한 게, 아무것도 안 먹는 시간을 만들어서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 시간을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면 인슐린이 갈수록 자꾸 덜 나오게 해가지고 살이 자꾸 덜 찌게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간단입니다. 초간단하게 간단을 나타내면 다음에 그림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음식 섭취하면 혈당이 오르고, 그럼 인슐린 분비되고, 그럼 지방합성이 활성화되고, 그럼 살이 찌고, 그럼 그렇게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 더 올라가고 더 살찌고. 자, 이게 이제 원래 가는 건데, 간단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자, 단식을 하면은 혈당이 안 오르고, 인슐린 분비도 안 되고, 지방합성 활성화도 안 되고, 살이 안 찌고, 인슐린 저항성이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살이 더 안 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히 단식할 때 먹어도 되는 거는 뭐냐면, 혈당이 오르는 게 거의 0이거나 0에 가까우면 먹어도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예를 들어서 이해를 좀 더 깊게 해볼게요. 물은 드셔도 됩니다. 왜냐? 물은 0칼로리죠.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생수라면 뭐 미네랄, 비타민이 있을 텐데 얘네는 딱히 혈당 오르는 게 없죠. 즉, 단식기에요, 물은 드셔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많이 잘 드셔야 되죠. 왜 그러냐? 지방 분해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쓰일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할 때 변비가 오기 쉬운데 그 또한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물은 꼭 많이 잘 드셔야 돼요. 자, 그리고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음료도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 돼요. 아주 약간 칼로리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0에 가까우면 괜찮다고 했죠. 따라서 드셔도 됩니다. 다만 이건 오히려 카페인을 조심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원리로 뭐 보리차, 녹차, 둥글레차, 다즐링, 카모마일, 자스민차, 자, 이런 차 종류는 전부 다 됩니다. 하지만 안 되는 차들이 있겠죠. 뭐냐? 율무차, 유자차처럼 뭐가 건더기가 막 들어가 있고 이렇게 혈당이 딱 봐도 오를 것 같은 그런 차들. 자, 그런 차들은요, 안 됩니다. 한마디로 뭔가 이렇게 찻잎 같은 것들 넣어서 이렇게 우려내서 물만 마시는 종류는 괜찮은데, 율무차나 그런 것처럼 뭔가 넣고 끓여가지고 약간 죽이나 그런 음식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것들은 전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찻잎이 아닌 거는 어떻게 보면 보리차가 마지노선이고요. 그 이상으로 안에 뭔가 들어가서 이 칼로리가 있을 것 같은 것들은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로 칼로리 종류는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들 있죠. 자, 얘네들은요, 마시자마자 당장은 혈당이 오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연구에서 이 부분이 일치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계속 이게 나오고 있는 이제 결과들인데요, 대체 감미료를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는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프랑스 국립보건의료연구소의 2013년도 연구에서 66,118명의 여성들을 14년간 추적해봤더니 대체 감미료 음료수를 먹은 여성들도 E형
당뇨병 확률이 올라갔다고 하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검증이 안 된 겁니다. 또한 애초에 이 제로 칼로리라고 드시는데 진짜로 제로 칼로리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도 있지만 제로 칼로리 기름 있죠. 자, 이게 실제로 칼로리가 아예 없어서 제로, 즉 빵인 게 아닙니다. 이거 알고 보면은 그냥 기름이랑 칼로리가 똑같아요. 스프레이를 1초 뿌리면 1g이 나오는데요, 그게 그냥 9칼로리 나옵니다. 기름이랑 똑같죠. 그런데 그거는 왜 제로 칼로리라고 써놨냐, 이게 1회 제공량, 한 번에 쓰는 양을 0.25초 분사라고 해놨어요. 자, 그렇게 해놓으면 2칼로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0칼로리에 가까우니까 그냥 0이라고 쓰는 겁니다. 참고로요, 이거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현행법상 1회 제공량, 한 번에 쓰는 양이 5칼로리 이하면 0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칙 누르면 거의 1초 나오지 누가 0.25초 분사가 되시나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제로가 아닌 것들이 제로라고 써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재료를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즉 여러분들이 뭐 이런 제로 칼로리 함정을 다 피해서 정말 자세히 다 볼 수 있고 내가 다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혈당이 절대 오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제로 음식을 드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안 드시길 권유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히 단식기에 먹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원리를 아셨으니까 일일이 음식마다 이게 외울 필요 없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로 음료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들은 뭐 단식할 때 뭐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고 이게 좀 헷갈리신 적 있으셨죠? 이제는 왜 이게 말이 다를 수도 있는지도 이제는 이유를 좀 아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약이나 영양제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의약품, 의사나 약사가 주는 이 약품 종류는 대부분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니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같은 원리로 대부분의 영양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간혹 이렇게 영양제 탈을 쓰고 설탕처럼 단맛을 내는 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요 결국 혈당을 올리니까 전부 안 되겠죠. 자, 최종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 단식은 단식을 하라고 있는 기간이고요, 사실 뭘 먹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단식기에 먹어도 되는 것들은 아주 소수이고요. 자, 얘네만 그냥 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일단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자, 오늘도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